안녕하십니까, 유창현 쌤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시중에서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아니면 뭐 상담을 통해서 배우자 공제가 6억이니까 6억만 증여하면 세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6억을 증여해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렇게 또 6억을 증여를 받게 되면 5년에 팔면 큰일 난다, 세금 폭탄 터진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영상에서 좀 다른 시각에서 그런 내용이 조금 충분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양도세 2월과세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2월과세 규정은 소득세법 90조 2의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에 사가지고 지금 증여를 6억을 했는데 이게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은 원래 이게 양도가액이고 10억이 양도가액이고 여기서 취득가액 6억을 빼서 4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인데, 5년 내에 팔면 요때 양도세 계산할 때 요 6억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요 2억을 취득가액으로 해서 8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과세한다, 그 얘기예요. 예, 그게 양도 2월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규정으로 보면 5년 내에 팔면 괜히 증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사례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2월 과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샀는데 내가 지금 보니까 이게 2,000원이 됐어요. 2,000원을 증여를 해요. 그러면 2,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거를 내가 3,000원에 팔아요. 그러면 3,000원에서 2,000원을 뺀 이 3,000원에서 2,000원을 뺀 이 1,000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원래는 2,000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고요. 요 3,000원에서 2,000원을 뺀 요 1,000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증여받고 5년 내에 팔게 되면 이 증여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요. 양도세 계산할 때 요 3,000원에서 2,000원이 아니라 1,000원을 빼준다는 거예요. 1,000원을. 그러면 이 증여세 냈는데 이건 어떡하냐 하는 건데, 이 증여세를요, 낸 금액을 다 빼주는 게 아니라 이걸 비용으로 빼줘요. 비용으로. 예, 이 비용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손해가 나는 겁니다. 예, 세금으로 빼주면 손해가 안 날 수도 있죠. 근데 미리 낸 이자 정도는 손해를 볼 수 있겠지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손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럴까요? 아니라는 것을 제가 한번 입증해 보겠습니다. 자, 효과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손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자, 이거를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양도를 했어요. 자, 15억에 양도를 하면 이 사람은, 증여받은 사람은 15억에서 양도세를 뺀 나머지는 이 사람 거예요. 이 사람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요 양도세와 요 증여세를 부담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 나머지는 이 사람 거잖아요. 그런데 증여를 안 하고 양도를 하면 요 양도 금액 15억은 이 사람 거예요. 부모 거. 그러니까 여기서 양도세를 뺀 금액은 이 사람 거예요. 그러면 위에는 이걸 팔고 남는 게 이 사람 것이 됐는데 여기는 아직도 이 사람 거라는 거예요. 부모 거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이 자녀한테 이걸 주려면 여기서 양도세를 뺀 나머지를 또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 또 한 번 내는 거죠.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2월 과세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이 양도세와 이렇게 했을 때 이 양도세, 증여세 이 두 개 합친 것과 이 양도세를 비교를 해서 이게 불리하다는 거예요. 맞죠? 불리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 양도하고 남는 금액이 이 사람의 소유로 귀속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이 사람의 소유로 귀속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증여를 할 때 부담하는 증여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분석하려면 요 두 가지 세금과 요 두 가지 세금을 같이 비교해서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따져야지, 그렇게 안 하고 요렇게 잘라가 요거는 고려 안 하고 요 두 개와 요 한 가지를 비교해 가지고 이게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주장입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를 보기 전에요,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이게 배우자냐 자녀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걸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그 영상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주택인 경우를 가지고 따지고 주택이 아닌 경우를 따지는데 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인 경우를 가지고 한번 따져봤습니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조정기역 내 2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데 2억에 산 것을 12억에 증여한다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증여할 때는 취득가액은 아무런 지장이 없죠. 12억에 대해서 6억을 빼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는데 이게 이제 1.2억이 되는 거죠. 1억 2천을 내고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거를 15억에 팔았는데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전에 파는 것과 이후에 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5년 이후에 팔았다면 2월 가세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15억에서 12억을 빼가지고 38% 적용을 3억에 대해서 38% 적용하는데 2주택이기 때문에 중과세 28%를 적용합니다. 중과세는 내년 5월 9일까지는 적용이 안 되지만 5월 9일 이후에 팔면 중과세가 됩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해서 중과세가 되는 걸로 계산을 해보니까 양도세가 1억 7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은 여기서 1억 7천의 양도세를 내고 증여세 1억 2천을 내고 그 지방세도 내고 하면 총 2억 9천 정도의 세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5년 내에 팔면 2월 가세가 됩니다. 2월 가세가 되면 어떻게 되냐? 15억에서 요 12억을 빼주는 게 아니라 2억을 빼줍니다. 요 취득가에. 그리고 요 증여세를 비용으로 빼줘요. 그러면 최고 세율이 되고 거기에 20% 할증해가지고 계산하면 7억 7천이 되고요. 지방세가 그 다음에 7억 7천이고 그 다음에 증여세 낸 것까지 합치면 8억 9천의 비용이 부담이 되는 거죠. 세금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이거와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한 6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두 개만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최종적인 자금의 귀속자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증여 없이 양도 후에 현금을 증여한다면 그럼 세금이 얼마 나올 거냐? 죄송합니다. 이걸 하면 15억에 요 증여가 없었으니까 2억 사가지고 15억에 팔은 거니까 세금이 중과세에서 8억 5천이 나오고요. 그러면 15억에서 8억 5천을 세금 빼고 남는 6억 이거를 증여하게 되면 6억 공제하고 424만 원이 나오니까 총 8억 6천이 나옵니다. 자, 이 세 가지 세금을 비교해 보면요. 증여 후 5년 내에 팔면 8억 9천이고요. 증여 안 하고 팔고 나서 세금 빼고 나머지를 증여하면 8억 6천이 나옵니다. 한 3천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런데 5년 이후에 팔면 2억 9천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자,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나서 5년 후에 팔면 2억 9천만 내면 돼요. 5년 이내에 팔면 8억 9천을 내야 돼요. 근데 5년 근데 증여하지 않고 양도 후에 증여하면 8억 6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양도 안 하고 증여 안 하고 양도 후에 증여를 하게 되면 8억 6천인데 증여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5년 내에 팔았다 할지라도 8억 9천을 내야 되는 거죠. 차익이 얼마 안 나요. 그런데 5년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혜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증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만약에 5년 이내에 파는 것이 어쩔 수 없이 결정이 됐다라고 하면 이때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나 5년 이내에 팔지 안 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설사 5년 이내에 팔더라도 3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 거니까 이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다. 왜? 5년 이후라면 6억을 이익을 보는 거니까. 내가 3천만 원 손해 보는 것 때문에 6억을 포기할 거냐? 그럴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시는 거죠. 자, 이건 극단적인 예고요. 2주택자일 경우에. 그러면 주택이 아닌 경우는 어떨까?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경우에 12억을 했을 때를 비교를 해보니까 세금이 증여받고 5년 1개월, 그러니까 5년 이후에 파는 거죠. 그러면 2억 1천만 원이 나오고요.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4억 4천이니까 그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증여 안 하고 있다가 판 다음에 양도세고 남는 금액을 증여하게 되면 4억 8천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증여 안 하고 팔고 나서 증여를 하면 4억 8천이 나오고요. 증여한 다음에 5년 이내에 팔면 4억 4천이 나옵니다. 그런데 증여하고 5년 이후에 팔면 2억 천이 나와요. 이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도 이거는 증여를 안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배우자 증여를 할 때 6억까지는 비과세니까 6억 정도만 증여하자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고 또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왜 꼭 6억만 증여해야 되냐는 거죠. 그럼 6억 더 증여하면 큰일 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조정연의 두 주택자인데 그 중에 한 채인데요. 이거를 배우자한테 증여할 때 이게 지금 15억짜리예요. 15억짜리고 5년이면 5년 이후에 30억에 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자, 증여 당시에는 이게 15억이니까 증여를 하나도 안 하고 30억에 판다면 이거는 17억 1천만 원의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총 부담세금 17억 1천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6억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양도세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30억 중에서 15억 중에서 6억이면 이게 40%잖아요. 40%니까 30억은 40%면 12억 가고 18억이 되었어요. 이 12억은 배우자 지분이고 18억은 남편 지분이잖아요. 그러면 취득가액도 40%니까 남편은 60%잖아요. 그러면 5억에 60%면 취득가액이 3억이 되는 거고 배우자는 6억에 증여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취득가액이 원래 5억이었는데 두 개를 합치니까 취득가액이 9억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억만큼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 세금이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6억만 증여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6억을 더 증여하면 어떻게 되느냐? 7억 5천을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절반 증여하는 거죠. 절반 증여하면 6억을 뺀 1억 5천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는데 2천만 원입니다. 그 대신 양도소득세는 15억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죠. 동일한 지분이니까. 그래서 남편은 5억에 2.5억이 취득가액이 되고 배우자는 7억 5천에 7.5억의 취득가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세 계산해 보니까 이게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합치면 13억 2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억 증여하는 것보다 5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더 세이브가 됩니다. 증여세를 2천만 원 더 냈지만 총 부담세금은 5천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7억 5천만 원 만약에 조금 더 해보자. 11억 정도 하면 어떻게 되지? 11억 정도 하면 증여세는 9천만 원 나오지만 양도세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총 부담세금은 12억 4천 정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증여 금액을 꼭 6억에다가 맞출 필요는 없다는 거죠. 더 많이 증여를 하면 총 부담세금이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억이라는 것을 딱 디폴트 값으로 해서 고정시키지 말고 좀 더 유연하게 조금 더 많이 준다면 이렇게 총 부담하는 세금도 더 줄어들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요. 우리가 5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팔면 큰일 난다라고 했을 때 그 큰일 나는 것은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친 금액과 내가 양도하는 것 요것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비교하는 것에 잘못된 것은 증여의 효과를 분리해서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증여까지 최종적으로 자금이 어디에 귀착되어 있는가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증여를 안 할 이유가 없다. 설사 5년 내에 어쩔 수 없이 판다 할지라도 증여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증여할 때 반드시 6억을 또는 자녀들에게 5천만 원을 딱 디폴트 값으로 해서 그 정도만 증여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좀 더 유연하게 더 많이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고요. 5년 이내에 팔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것도 증여를 고려하는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